오행자총을 준비해라! 네, 자, 저는 다 보진 못했고요. 저는 나오는 날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다 봤습니다. 1화 딱 보자마자 우리 박물관에 있는 유물이 나와가지고 살짝 놀래서 카톡방에 올렸는데 반응이 심심해가지고 살짝 속상했던 기억이 나네요. 흥미를 위해서 만든 영상에 뭔가 죽자고 덤비는 듯한, 저희가 실제 유물이 있으니까 어느 부분에서 맞고 어느 부분은 좀 다른 것 같다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4세기, 16세기에 주로 쓰였던 그런 총통들에 비해서는 기록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총통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거기에 나오는 거 봐서는 상주까지 올라갔을 때 왜군이 좀비군들한테 전멸에 당하는 배경이 있는 걸로 봐서는 결국 16세기, 17세기 정도 배경인 것 같은데, 이 무기들은 다 이제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사실 그 배경으로는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킹덤에서 그 심지 하나에다 이렇게 탁 타들어가는 그런 구조는 한 발만 나갑니다. 그건 확실해요. 네. 총통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그 한계, 연속 발사가 불가능하다는 것. 아무래도 이 총은 하나하나 심지가 있었을 가능성도 조금 있었을 것 같고요. 심지를 꽂는 이 심지 구멍들이 이 위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총통하고 기본 구조는 같이 하고 있다. 이게 이런 구조라면은 심지끼리 연결이 돼 있어야죠. 예, 그래서 이제 하나 태우고 이렇게 해야 다다다닥 이렇게 발사가 되는데, 뚜껑 밑에 연결은 돼 있다는 설정일 거예요. 오연자총 자체가 실전에 사용되었다는 기록은 없고요. 비슷한 성격의 총 같은 경우는 변이종하차 행주대첩에서 그 적장이었던 우이다수가를 거의 초주검으로 몰아넣었다는 얘기만 있는 거긴 하지만, 완벽하게 지칭해서 10연자포 아니면 5연자총 이렇게 지칭해서 나오는 무기는 아닌데, 도면이나 재원적으로 거의 똑같지 않았었나요? 저희가 찾다 보니까 어느 부분은 이 정도면 일치한다고 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예, 그 부분을 한번 좀 보시죠. 책은 융엄필비라는 책인데요. 순조 13년에 박종경이 펴낸 무기를 안내하는 책인데, 1812년에 홍경래의 난이 진압하면서 조선군이 얼마나 한심하게 이렇게 변해버렸는가, 그러한 상황을 좀 타개하기 위해서 여러 무기들 이 책에 싣게 된 거죠. 저희가 오연자총이랑 거의 유사한 형태의 무기를 발견했었잖아요. 호랑이가 앉아있는 이 목화수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총열이 5개가 연달아 붙어 있고,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네모난 상자에 지금 조총 5자루가 있다라고 써 있고요. 아쉬운 점은 이게 어느 부분에 결구가 돼서 어떻게 쏘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고, 약간 조금 판타지에 나올 것 같은 설명들이 있어서, 호랑이가 이렇게 방사형으로, 이게 뭐 탄막을 형성하는 건지 뭐 가스를 뿜는 건지 당최 알 수가 없는. 당시에 가스는 이렇게 장착하기 쉽지 않습니다. 네. 오파치로 남을 수도 있었죠. 다음으로는 10연자 총인데요. 이 5연자의 심지 구멍의 방향과 또 10연자의 심지 구멍의 방향이 다릅니다. 희한하게 이렇게 옆에 측면에 뚫려 있습니다. 이 측면 방향으로 심지 구멍을 위치하고 이렇게 지름쇠를 이용해서 엮은 방식으로, 그렇게 고정하는 것이 FM이 아닐까. 10연자총 같은 경우는 여기 화거라고 불리는 무기에서 그 비슷한 형태를 좀 확인했었잖아요. 개수가 10개인 건 10개고요. 1척 2촌이다 라고 적혀 있는데요. 선종 때 주척으로 따졌을 때 2.4cm가 좀 일반적으로 통용됐던 것 같으니까 20.4 더하기 4.08 정도 하면 되겠네요. 24.48 24.48 재밌네요. 이렇게 해보니까. 똑바로 책을 썼는지는 검증해 봐야 되니까. 24.9? 그 20cm 전후로 주척에 오차들이 조금씩 있기 때문에 그림도 자세히 보면 굴곡진, 요철이 이렇게 따라가서 뒤에 이 고리까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 한 판, 두 판씩 이렇게 쭉 올려서 여러 판을 장착하는
네, 그런 구조고요. 드라마상에서는 이렇게 쑤셔 넣으면서 장전하는 모습이 좀 묘사됐던 것 같은데요. 이 오연자총 같은 경우는 그게 가능했을 것 같은데 이런 구조는 상방향으로 들고 화약을 넣어서 다지는, 그런 다음에 다시 원위치시키고 그런 식의 방식으로 쭉 가져갔을 것 같아요. 이런 방식은 그런 용도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 같고요. 또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흔적들이 보이는데요. 이렇게 찍힌 흔적들이 이렇게 들었다 내려갔다 하면서 보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총통 연결하는 결구 부분도 들리거든요. 재장전이나 재정비를 했을 것 같은데 사실 총통을 쏘게 되면 반동 때문에 이 고리로 부속부를 결합했을 것 같은데 고리를 여기 아래 보이는 고리에다가 끼워 넣고 결구시키는. 나무가 패여 있는 흔적을 좀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때문에 이 총은 실제로도 많이 사용되었을 거다. 두 총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결정적으로 오연자총 같은 경우는 결구가 완벽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쏘면은 총구가 들리거나 뭐 이런 사고가 안 날 것 같은데 10연자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쏘면 들리는 거죠. 빵! 이렇게 들리는 식입니다. 때문에 여기 위에 어떠한 덮개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이 10연자총은 이제 못이나 리벳이 박힌 흔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분리와 조립이 쉬운 가역적인 구조였다. 이렇게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연자 총통 같은 경우는 또 보면 볼수록 위에는 금속판으로 좀 덮으면서 리베팅도 하고 측면에는 가죽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이런 형태의 10연자 총통이 더 주를 이루고 이 오연자 총통은 상황에 맞게 좀 변형시켜서 만든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전혀 다른 총의 구조라고 또 오인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두 총의 구조는 아예 같은 총이거든요. 이 고리가 덮개 때문에 보이지 않는데 저희가 내시경으로 조사해 본 바로는 고리의 방향이 이 두 개의 총통은 같습니다. 다만 저는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기술적으로 다양한 무기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단계가 되다 보니까 연발로 발사하고자 하는 그 노력은 분명히 있다. 융원필비라는 책의 기록을 보면 방어용 무기다라는 기록은 있어요. 고정시킨 상태에서 적군이 우리에게 왔을 때 방어하는 용도로 쓰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좀비는 어디를 맞아야 죽죠? 머리 맞으면 이렇게 쓰러지죠. 저는 조준을 해야 되는 조총 내지는 비격진천대. 저 같은 경우는 승자총통이나 쌍자총통. 일단 저는 승자총통에 탄환 여러 개 넣고 한 방 쏴서 제압한 다음에 병구 들고 이제 머리를 부수는 용도로. 평화를 위해서 필요하겠죠. 좀비는 없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